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밀사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경천 동지할 폭로를 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갑자기 9일부터 15일까지 입원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낸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월 부산 흉기 테러 당시 목 상처를 치료하다가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총선 때문에 미뤄왔던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흉기 비습 상처와는 무관하고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무슨 병이 발견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는데요. 아마 서울대 병원에서 MRI, CT 촬영 등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병이 발견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한 꾀병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을 하루 이틀 받을 것도 아닌데 일주일 재판 연기하기 위해서 억지로 입원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는 갑상선암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지만 민감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 대표의 입원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이 있고 난 이후 달라진 용산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입원 치료를 한다는 보도를 보고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말하고 야당 대표가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니 잘 치료를 받으라는 인사였고 이 대표는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원 치료를 앞둔 야당 대표에게 안부 전화를 한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요구한 영수회담을 8번이나 거절했던 윤 대통령이 별다른 성과도 없었던 회담 한 번 했다고 해서 이처럼 해빙 무드로 돌아선 배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 못할 것은 20여 년 검사로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는 총선 이후 한 차례 전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총선 때 전국을 누비면서 완전히 탈진했던 한 전 위원장이 지금은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외부 활동을 조금씩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용산과는 여전히 냉기류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에 참패한 상황에서 두 사람 간에 무슨 감정 응어리가 그렇게 쌓였는지 모르지만 위로와 격려의 자리 한번 갖지 못하면서 그동안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던 야당 대표는 알뜰히 챙기고 나서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총선 참패 이후 여권은 중심을 잃고 자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지리멸렬한 자중질환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해 임명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보수 정체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진보 성향 인사를 영입한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당 안팎의 비판적 여론 때문에 원내대표 진출이 좌절된 이른바 찐윤, 윤핵관 원조인 이철규 의원은 방송에서 자신이 원내대표를 포기했으니 한 전 위원장도 전대 출마 의사를 접어야 한다는 취지의 뜬금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총선 패배의 공동 책임을 지자는 말 같습니다만은 전혀 사례에 맞지 않는 경강부회식 억지 논리입니다. 총선 이후 여권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상 기류는 최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원장과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대리인으로 회담 후 마쿠 조율 밀사 역할을 했다는 폭로에 해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언론 인터뷰 이후 용산 대통령실은 회담을 앞두고 거창하게 특사라든가 비공식 라인 같은 것은 없었다면서 여러 경로로 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고 공식 라인을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비공식 라인의 사전 조율서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은 비서실장이 용산과 조율해서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용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정치학자들입니다. 함 교수는 윤 대통령과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오래전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온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임 교수와 함 교수는 고려대에서 오랫동안 같이 교수를 한 관계입니다. 그런 분들이 구태여 없었던 일을 지어내 가지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분의 진술 내용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팩트가 구체적입니다. 이 대표 측에 중립적인 인사로 총리 후보자를 청구해 달라. 이 대표와 대선 과정에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대통령실 인사에서 배제하겠다. 골프 회동도 하고 부부 모임도 갖자. 심지어 두 사람 모두 부인 리스크가 있으니 동변 상령 관계 아니냐. 남은 임기 3년 동안 협치의 성과를 내면 이 대표 대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등이 조율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두 사람이 조율했다는 내용을 보면 아직 다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공동정권, 이른바 공동통치, 공치를 조율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당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력시 되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대표가 반대하는 바람에 갑자기 인선 대상에서 사라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또한 29일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직후 이 대표실에서 함성득, 이명백 교수 3자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 교수는 그렇다 치고 함 교수는 왜 그 자리에 갔는지 궁금합니다. 언론 보도 이후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윤 대통령이 백기투항했다. 이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트로이 목마가 된 것이냐. 당장 탈당하라는 등 분노와 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선 전패로 시리에 빠진 보수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교수 폭로가 사실이라면 야합을 넘어서 정권을 넘겨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입니다. 대통령실은 비선 라인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아무리 야당의 협조가 급하다 해도 설마 두 교수가 전한 것 같은 얘기를 했을 리는 없고 충분히 나름의 전략과 대비책을 세워놓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대표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당근책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삼아온 이재명을 어떻게 믿고 덥석 손을 잡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하기 짝이 없는 이 대표가 쳐놓은 덫, 계략에 윤 대통령이 만에 하나라도 빠지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영수회담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다고 제발로 언론사를 찾아가 마쿠에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까발리고 이 대표가 대통령실의 부인의 주파수를 마치고 나선 것을 보면 그 염려가 기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비선라인 부인의 맞장구를 쳐줘서 신뢰를 쌓은 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수회담과 비선라인 가동을 통해 용산을 자신들의 뜻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 행각을 보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뒤통수를 치면서 막후에서 오간 얘기들을 까발리거나 협박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무릎 꿇려서 사법 리스크를 자기들의 페이스대로 끌고 갈 궁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대화 협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철저한 플랜 B, 플랜 C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자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있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선 라인과 관련한 보수 진영의 우려와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하는 해답을 내주시길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